이번 영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재개발 지역을 묶였을 때 이게 과연 호재일까? 아니면 악재일까?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거용 건물 같은 주거용 이제 뭐 빌라라든지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대부분 이게 가치가 상승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건물 투자, 그러니까 근생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그 위치에서 재개발 지역에 묶인 거예요. 이제 재개발 지역에 묶였다고 하는 거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뭐 신축 아파트가 잘 되면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내가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가 호재일까 악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지는 않아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보통 재개발지에 묶여 있는 그 안쪽이나 이런 주거지들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뭐 입지가 좋아서 토지에 대한 가치 부분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기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뭐 상업용 건물은 대부분이 뭐 상권이 좋은데 그런 입지가 좋은 곳을 좀 선점을 하잖아요. 그 선정하는 곳은 대부분이 뭐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에서도 뭐 골목 그 안쪽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앞에 그 주동선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좋은 입지에 저희가 건물 투자를 하는데 그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포함돼 가지고 안쪽까지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보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도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그 지역의 가치가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의 상업용 건물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입지가 좋은 곳들 당연히 비싼 가격을 주고 샀겠죠. 근데 그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워낙 차도 제대로 들어가기 힘들고 막 이런 낙후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자체는 감정가라든지 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입지가 좋은 곳에 상업용 건물을 예를 들면 평당 5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몇십 미터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평당 2천, 평당 1,500만 이렇게 깎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이 조합원과 내 조합원이, 물론 이 두 개의 건물의 가치는 물론 다르겠죠. 나중에 감정가를 받다 보면, 뭐 이것저것 뭐 다 따져봐서 감정가를 받거든요. 물론 감정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시가잖아요, 시가. 나 시가 주고 건물을 매수한 거잖아요. 시가로 건물을 매수한 그 가격이랑 감정가를 아무리 높게 좋게 받는다고 해도 이 시가만큼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건물은 보통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이라는 걸 목적으로 건물을 투자하는데 오히려 이 감정가를 내가 산 금액보다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낮은 금액에 현금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주택을 받더라도 내 목적에 맞는 나는 30억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1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업용 건물이 좋은 입지면 좋은 입지일수록 재개발지로 묶여버리면 악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땐 방법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분명 악재라고 그랬잖아요. 악재인데 그러면 나는 재개발지로 묶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재척당한다 그러거든요. 재척에 대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재척을 만든다는 거는 내 건물이 재개발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빠지는 거. 그러면 재개발의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그 구역 지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분이 몇 프로 이상 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 이상 넘어야 돼요. 땅 소유에 대한 지분이. 그리고 조합원이 75% 이상이 조합원이 동의를 해야 구역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내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토지도 50% 이상이 되어 있고 조합원도 75% 이상이 찬성을 했으면 내 건물은 그냥 내가 원하지 않금 이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재척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구나 시에도 뭐 이거를 대한 재척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빠지는 건 베스트 시나리오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빠져나오지
됐을 경우에는 뭐냐면 이 감정가라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산 건물의 시가 대비 받을 수 있는 감정가에 대한 부분은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건물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재개발지로 묶여버리면 대부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주 오래된 투자를 했던 사람이 그쪽 상권도 발전되지가 않고 그 오래된 묶여있던 곳들이 그냥 차라리 아파트가 돼가지고 주로 좋은 아파트가 돼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대다수는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좋은 입지로 갖고 있고 좋은 비싼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대다수는 악재예요, 악재. 그래, 악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건물을 투자를 해야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이 지역이 재개발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되냐면, 1번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매수하려는 곳에 대해서, 혹시라도 건물 노후도가 재개발지로 할 수 있는 노후도가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노후도가 기준 이상이 되면 분명히 재개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부분은 피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미 그러면 노후도 조건도 만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조합원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도 상업용 건물 그리고 좋은 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 다가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다가구 건물 갖고 있는데 나는 좋은 아파트 필요 없어. 내가 세를 준 거 따박따박 월세도 잘 나오고 내 노후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건물인데 굳이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차라리 수익률 높은 다가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 보면 재개발이 또 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물을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진위가 있는지, 그 지역에 추진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추진위가 있다. 그럼 이 추진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개발이 더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추진위가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100% 맞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재개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척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동의를 한다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사람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직접 가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를 나왔는지 페이퍼로도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상업용 건물 투자자로서 너무 진척이 잘 돼 있고 이거 아무래도 조금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으면 이거 재개발지 묶여가지고 진행 팍팍 되겠는데, 그러면 상업용 건물 그쪽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시청에도 전화할 수 있거든요.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주택가라든지 도시과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혹시 내가 사고자 하는 그 건물의 지번을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내가 이쪽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이게 혹시 추진되는 게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가 진행된 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아직 진행된 게 아예 없다고 그러면 그냥 저희 쪽에 진행되는 거 서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요즘에는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딱 구청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자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페이퍼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초기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면 죄적되는 거를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초반에 상업용 건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꼭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거나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한다고 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건물 투자했을 때 재개발지를 묶으면 거의 10중 8구는 좋은 경우가 없고요. 되더라도 상업용 건물이 입주권을 또 받지도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절대 상업용 건물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가지고 투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